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1탄, 2탄을 올렸는데요. 기어에서 제일 빨리 망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편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고 계시고 또 내년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남해안 쪽으로 기여를 하실 분들 모집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들 좀 참조를 하시면 그나마도 기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나만 잘하면 38 광땡 어머니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핫토판, 섰다판이지요. 섰다판에서 제일 높은 숫자가 38 광땡 아닙니까? 자, 38 광땡이긴 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38 광땡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뭔가의 핫토패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만 잘하면 38 광땡? 아닙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게 나만 그러면 무조건 잘하면 기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사고 깽판이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8 광땡을 잡을 수 있는 게 사고 깽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섰다판에 제일 높은 숫자의 그 38 광땡을 사고 깽판이라는 이 숫자가 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기촌을 하게 되면 그 동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남해 쪽으로 기여를 해서 한 1년 동안은 여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혼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했다 그 이야기죠. 자, 보시면 기촌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기어가 아니고 이 기촌이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촌으로 살고 살로 내려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여를 하는 곳이 다 촌이거든요. 그래서 기촌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동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네에 여기 정포리라는 곳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쭉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동네는 뺐어. 또 이 동네는 뺐어. 이 동네는 좋은데 집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쉽게 적응하기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를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이 동네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하고 그 동네 가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기회를 좀 하고자 이 동네 살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네의 고유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동네 분들의 생각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지 요거는 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건데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예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6층인데 혹시라도 자주 만나는 분이 있으면 그냥 묵내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다 달라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촌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또 마주쳐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기 보시면 제가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기여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살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삶이 진짜로 인간적인 삶이고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 동네의 삶은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기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정보를 이제 온라인 상에서 또 SNS 상에서 또 먼저 기여를 한 선배들의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냥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부분과 실제로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만 잠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살아갈 곳부터 제일 먼저 내가 살 곳부터 제일 먼저 알아보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경험으로 자세하게 동네 돌아가는 사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운행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제가 이제 100%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이 동네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회지에서는 뭐 안 해도 될 것, 또 도회지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어촌이 뭐 통영이나 거제만큼 시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군 단위로, 리 단위로 되어 있는데, 리 단위는 우리가 행정상으로 보면 동사무소, 도시 같으면 동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달을 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해서 촌에 오면은 마을 방송이 듣고 싶든 듣고 싫지 않든 마을 방송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업을 하시는 분은 내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어디는 어떻다 하고 일일이 다 그 이장님이 아니면 어촌 계장님이 방송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도예지 살다가 온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도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5시를 전후해서 조금 늦으면 이제 이장님도 별도로 다 직업이 있거든요. 이장만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촌에서 어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저녁에 조금 일찍 하고 지금 이제 동절기 기준을 하면 한 5시부터 6시 그 사이에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방송을 하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일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또 실행을 하자니 그렇고 하지 않자니 그렇고 하는 굉장히 도시에서의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동네에 들어와서 내가 삶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기여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굴러온 돌이 본돌을 깬다는 생각을 하는 동네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제가 적었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촌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건 아니면 그냥 요양을 하러 들어오건 아니면 업을 하러 들어오건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일에 그 사람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우리에게 오래도록 남을 여운을 남겼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왔다가 진짜 안 좋은 부분만 남기고 돌아간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동네에서 내가 이제 한 몇 년 살아보면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야기 중에서 언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을 많이 열고 저도 한 마을의 인원으로서 설계도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본돌 깬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옆집을 살아도 내가 안 보면 돼요. 문 닫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의 기업 기촌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촌을 해보면요. 촌에 와서 보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선을 제가 매물로 하나 내어놓을 때 그분이 내일 모레면 80이라 그러거든요. 그분도 뭐 어장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연로한 초고령화 농어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듯 합니다. 굉장히 반기는 듯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일단 우리를 지켜봅니다. 매 눈으로 딱 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걸으면 바로 걷는지, 담배는 물고 다니는지, 짐은 탁탁 받고 다니는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무심결에 한 행동이지만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아, 저 사람은 참 반듯하구나.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조금 도와줘도 되겠구나. 뭐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나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사실상 연구를 해야 되고 당분 한 1년 정도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동네의 어떤 규율이라 그럴까요? 규약이라 그럴까요? 규율이라는 게 맞겠네요. 그 부분을 면밀히 잘 보시고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네 키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맨이라고 했죠. 동네의 키맨은 누굴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네의 키맨이 어촌계장일 수도 있고 이장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반듯하신 분이 그 동네의 모든 여론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촌에 오면은요, 마을 발전회 그런 그 원로회가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중에서 우리 마을을 앞으로 옛날과 비교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조금 더 잘 사는 동네로 만들까 해서 대부분이 보면 한 2달이나 3달 만에 분기별로 해서 큰 행사를 합니다. 원로분들. 이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10여 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각자 그 10분 정도가 외부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총 집합을 해서 우리 마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를 합니다. 원로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거기서 도우미로 이제 참석을 한번 했는데 제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 동네의 일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네 원로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다 서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 동네에 있다가 말없이 사라지면서 그런 말이 외부로 전달될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마을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때 아마 내가 여기 왔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몇 살 먹는 사람이 뭘 하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기촌을 하는데, 이 사람은 2주일 여기 살고 2주일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되죠. 거기서 자,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며 또 어떤 문제는 잘 못하는 건 우리가 바로 잡아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원로에서는요, 동네에 일어난 잡다한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다 하게 된답니다. 잠시만 좀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음료수 좀 이렇게 서빙해주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좀 계속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싶어서, 눈치껏 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농사 짓는 거, 어업하는 거, 왜 우리 동네에 거긴데 누가 들어가서 미역을 캐가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가만 보면은요, 제가 이 키맨을 찾아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일을 오래 했다가 보니까 요즘 촌에도 다 집집마다 에어컨 다 있고, 마을 해관 경로당, 그 다음에 경로당 종합식당부터 시작해서 모두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그 에어컨 때문에 AS도 좀 해주면서 그 기회를 찾아서 접근을 했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막 접근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주 천히 요령껏 접근을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면 그분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잠시 하고, 뭐 에어컨 마음에는 뭐 가스도 필요하면 가스도 좀 넣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동네에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개반적으로 내한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 못 하겠죠. 그 길 바로 밑에 있다가 보니까 많은 차들이 막 돌아가는데, 내가 짐을 내린다든지 그리 할 때 차를 길바닥에다 세워놓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리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싫어한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동네 키민을 반드시 어느 사람인지 빨리 알아서 그분에게 좀 현명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어촌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순수한 면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애로사항을 그냥 하소연하듯이 잘만 하면 그래도 그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도해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또 더 힘든 곳으로 먹고 살겠다고 이러고 왔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처근한 마음이 밑에 깔려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금 선창에 보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통발하고 그 다음에 거물을 좀 펴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절하면 간절하게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도와주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절대로 나의 전부를 말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비밀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해서 문제들의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자, 촌에 사시는 분들요, 연세가 좀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잘 다룹니다. 그건 아마 내 생각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더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이거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위험하고 외진 곳에 오게 되었나. 그 다음에 가족 관계도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애는 며치고 장가는 보냈나, 학교는 어디까지 나나 다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에야 뭐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4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경상도 말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씨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더더욱 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그 살기 좋다는 서울에서 안 살고 여기 바람 불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여기 내려왔나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삼삼오오 할머니들 모여 앉아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진실을 말하되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 말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와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내가 속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서울 살다가 뭐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살기가 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이제 가까운 곳인데 뭐 가까움보다는 조금 옆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전부를 말하지 말자 그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회에 성공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동네에서 동네의 일원으로서 희석되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특히나 뭐 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IT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도 100%다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이건 이리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잘난 척 안 하고 적당하게 하면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만. 1년이란 365밤이 참 길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빨리 가버립니다. 하면 10중 8구 문제없이 이 동네 분들과 섞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시면 그냥 아이고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뭐 별거 없었습니까? 딱 그것만 뭐 시시콜콜 막 이야기하지 말고 반듯하게 인사만 하고 더 말을 많이 섞어서 지금은 내가 마을 일원으로서 그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냥 꼬박꼬박 인사만 하고 과묵하게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은 사실상 차차 잘하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업을 할 거라고 기여를 해서 오늘부터 당장 고기를 많이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부지런히 하면서 차차 배우면서 잘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내가 잘 이해하고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동네를 알고 뭘 하고 하는 거는 절차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업은 차차 잘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삼천포 그러니까 위판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업이 안 된다 하지만은 위판장에 가보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어사물들이 위판장에 막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내가 잡은 어획물이 얼마나 될까는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어업을 했던 사람 같으면 몸에 빼인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노하우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의 치열한 삶에서 살아오면서
견뎌오면서 얻은 그 노하우를 내가 발휘하면 되겠죠. 지금 뭐 한 번 어장하러 나가면요, 작게는만 2, 30원 잡아옵니다. 그러면 경비 한 10만 원 떨고 한 20만 원 정도는 남긴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업의 종류나 업을 하는 방법이나 자기의 노하우에 따라서 뭐 기백만 원씩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부들 중에서 우리 남해 분입니다. 1년이 조금 넘고 이제 2년 한 중반 되어 가는데 지금 뭐 그 동네에서 타업으로 많이 의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동네 분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의 그 실력을 가져서 물론 진짜 부지런합니다. 진짜 부지런해요. 부부가 이분은 내 생각에 이 정도만 하면은 이유 없이 이제 기회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걱정되는 게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상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업을 하는 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루 종일 몸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몸을 너무 무리하게 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반은 병원에 갖다 주고 반은 내가 먹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제가 이제 바랄 뿐이고 이거는 이제 뭐 또 내가 또 아는 분들에게 소문을 들으니까 월 기준으로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위판을 했다. 이거 그분들은 전혀 다른데 불출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위판장도 안 가고 바로 이제 수산에다가 바로 이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는 이제 또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위판장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수산에다 넘기는 것보다는 가격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해요. 아침에 한 6시나 7시 되면 위판을 하기 시작되는데 그 위판장에 내가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어식물을 잡아온 당일날에 수산에다 넘겨버리고 다음날 또 업을 나가면 차라리 그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요령껏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판장도 한 번씩 가봐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동네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만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 이 사람과 어떤 말다툼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완전히 이 동네 사람으로서 이제 살기 전까지는 1대 몇 이 됩니다. 1대 뭐 100명, 1대 뭐 50명, 1대 20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인 말로 이제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단도직입적입니다. 교모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뭐 기면 기다. 제가 이제 그 선박 중개를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배를 못 팔아본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보통 이제 뭐 A라는 선장님이 나 배 1억에 팔아두라. 나 손에 그냥 1억만 잡혀주고 내 알아서 그냥 팔아서 나 1억만 손에 잡혀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배를 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영상도 찍어 오르고 그 다음에 어선관리 시스템에다 올리고 내가 알고 있는 중개사들한테 전부 다 톡으로 다 날려서 이런 배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이 배를 사러 왔단 말이죠. 근데 몰드를 보니까 몰드는 굉장히 좋아요. 몰드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업의 허가가 아니다 말이죠. 예를 들자면 통발하게 딱 맞춤의 299가 있는데 이건 통발 아니고 그냥 자망허가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돈을 그냥 자기가 1억을 주고 사가가지고 그 자망허가를 팔고 다시 통발허가를 사고 하면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허가 분리해가지고 내가 돈은 주고 사긴 하겠는데 분리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내가 빼는 인수해가지고 가고 또 허가를 하나 사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분리를 합시다. 그러면 막 딱 두 말도 안 합니다. 아, 나 번거로운 거 싫습니다. 아,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만 앉아 자기 보고 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일 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박 중개사하고 그다음에 사실분하고 둘이서 잘 협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허가, 그다음에 이 몰드 이런 걸 붙여서 판매하고 자기는 1억 손에 잡혀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남은 물건에다가 당신 마음대로 뭐 허가를 분리를 하니 말하니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단도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절대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툭 던진 말이 이제 그분들도 아프게 하지만 결국은 돌아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을 딱 1년만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무조건 성공하고 제가 남의 안쪽에 와서 그런대로 어장이 괜찮다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기여만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만 깔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 나가면 2, 30만 원 길게는 기백만 원을 잡아오는 거 내 보장합니다. 근데 보장합니다. 근데 뭐 그게 또 안 되는 분도 있겠죠. 다 되면은 뭐 전부 다 도시에서 힘든 사람 다 내려오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100%를 챙기는 게 아니고 한 7, 80%만 챙기고 한 20%를 베풀다 보면 또 나를 도와주는 기인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촌에 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될 때. 자, 그래도 내가 꿀먹은 먹은애처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내 배 사고 내 돈 주고 내 집 사고 어구 사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분들의 쓸데없는 잔소리나 쓸데없는 간섭에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간보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촌에 있는 분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간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 이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장황하게 길게 늘어놓지 말고 이야기할 게 있으면 간결하고 짧게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해야 됩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딱 간결하게 그래 하라고 따라가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구나 이리 했다가 나중에 또 뭔 일이 있을 때 내가 못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어져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못 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서도 가야 됩니다. 더러워서도. 그래서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를 쭉 생각만 하고 오시면 조금 젊은 분, 몸 건강하고 이제 가족끼리 내려오시는 분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한 1년 전에 어정부에 계시는 젊은 부부가 중학생 아들내미하고 같이 이렇게 창선민으로 기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모임에 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참 역시 이제 어정부에서 그 사업을 했던 분인데 참 사업했었던 분이 굉장히 빨라요. 촉이. 그래서 아주 지금 행복하게 기여를 해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서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거를 잘 함으로 해가지고 옆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귀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충분하게 자신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여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성공한 기여의 삶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수시로 제1번차로 어선부터 고기 보지 말고 살코부터 먼저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전화 온 분이 왜 어선 중개사가 배부터 먼저 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배장사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배를 성공할 사람들에게 팔면 제 기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이거 아시다시피 배만 팔아고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뭐 다른 직업도 있고 근데 또 먹고 살만 하니까. 근데 이제 어선부터 구입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중자 삼중으로 돈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선부터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생 후반전에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될 장소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농어촌이 어떻게 삶의 모양들이 삶의 질들이 개선되고 또 아니면 망가지고 또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에 플러스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에 플러스 업이 잘 되는 곳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지금 아침에 새벽에 뭐 10m씩 내려갔는데 남해안 같은 경우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진. 지금 이번에 재고 많이 내려가니 영하 4도 내려갔더라고요. 다만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좀 낮기는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연료비도 작게 들고 그나마도. 그래서 내가 살 곳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살 곳 선택하지 않고 배부든 먼저 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내가 살 곳이 있다면 여기가 내가 살만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십시오. 정확하게 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연하게 내가 이게 기대감으로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 기대감을 한번 쭉 노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1년 동안은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고기도 못 잡을 거니까 하고 이런 계획을 쭉 구체적으로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도에서 살면서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서 그냥 한마디로 뭐 철밥통 그릇을 했다면 지금 기어에서 내려올 것도 아니겠죠. 기어 내려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 사는데. 결국은 종에 내려온다는 것은 도시의 삶이 여러 가지로 팍팍해서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살아온 삶을 긴 시간을 두고 하나씩 고쳐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제대로 직장 일에 이렇게 일부종사를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무척 게을러서 돈 버는 것보다는 노는데 더 치중을 했다, 이런 거를 긴 시간을 두고 내 삶에 살아온 시간에 잘못된 부분을 한 개씩이라도 좀 고쳐보면 훨씬 더 기름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다고 라이브라고 하지만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 자체를 예행 연습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게 서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꽝도 쳐보고 그 다음에 좀 잡아도 보고, 전부 노하우가 긴 시간 좀 쌓이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패턴들이 굉장히 쉽게 흘러가면 사람이 적응을 굉장히 잘 하는 동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고쳐가며 살아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고 살아보면 충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조금 풍요해지면 도해지가 조금 그립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풍부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워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좀 망가집니다. 누가 특별하게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흰머리가 있으면 새치머리 물도 들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막 로션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도예지의 삶인데 여기는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조금 뭐 누추하게 간다 해서 누가 남을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가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도예지에서 생활했던 대로 좀 가꾸고 살면 뭐 그것도 뭐 괜찮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얼마만큼 단단하게 잘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룹니다.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여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통화 주시면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